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리학 심화반 오늘 시간에는 제39강 행운감법, 자 세운번호법 중에서 그 5번째입니다. 그 5번째 오늘 시간에는 재성에 대해서 편재, 정재, 편재, 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반 제39강 세운감법. 자, 그 5번째 십신별 세운 응용법 중에서 정재와 편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편재 공부를 했죠. 자, 그렇습니다. 정재, 편재의 그 특성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어떻게 운이 오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변화작용이 일어난다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 편재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정재, 그렇습니다. 정재입니다. 정재, 바른 정자에 재물 재자죠. 그래서 바른 재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재가 있게 되게 되면은 정의 공론하고 의협심도 있으나마는 명예 자산. 그래서 이 자산이 정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공록이 있고 명랑하고 검소합니다. 자, 편재는 이 치우칠 편자죠. 그러다 보니까 편재, 글자 그대로 한쪽으로 치우친 재물 이렇게도 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강계지심이 있고요. 평굴합니다. 경제호의하고 경제호의. 자, 이것은 재물을 가볍게 좀 여기고 의리를 좀 중시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돈을 잘 쓴다.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편재가 있게 되면은. 그래서 풍류지심이 있습니다. 풍류지심. 그리고 이 편재를 중인의 재물 이렇게도 부릅니다. 많은 사람, 많은 무리 중에 있는 재물. 자, 그래서 이것을 지게 되면은 횡재 이렇게도 부릅니다. 횡재. 정재하고는 그 성격을 좀 달리하죠. 그렇습니다. 횡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예. 두 번째로 정재, 편재가 과다하면, 자, 사주에 많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능력을 무시하고 욕심에 분수에 넘치는 일이 과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능력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80을 바라보는 이런 분수에 넘치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내조 또 활동력이 강한 철을 만날 확률이 높고, 즉 이렇게 자 자기 능력을 무시하고 욕심에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는데, 이래서 사주에 재성이 많게 되게 되면은 이 신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다 신약이 될 수가 있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재성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활동이 내조나 활동력이 강한 철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좋게 말할 때 그렇고, 자, 그렇지 않고 이걸 나쁘게 말하게 되게 되면 성격이 아주 단정치 못한 이런 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과다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학업이 부진합니다. 전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하게 되게 되면은 학업의 중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주에 재성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재성이 많으면 반대급으로 인성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성은 인성을 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성이 많게 되면은 학문성을 극한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신약, 완전히 재성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은 학업을 중퇴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처와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처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게 되면은 재성이 많다 보니까 이 재성이 많은 남자가 이쪽 저쪽 이게 이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처가 그 냄새를 맡고 그 뭔가 다른 사람이 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삼각관계가 생길 수가 있고, 항상 쟁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많은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제, 편제의 운이 온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요, 사주에 정제, 편제의 운이 온다. 자, 이것은 앞선 내용과 좀 다릅니다. 사주에 많을 때에 정제, 편제 운이 오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제, 편제 운이 온다는,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사주를 보고 확실하게 이 편제나 정제 이 자체가, 이것을 이 시신인가 기신인가를 잘 살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신 아니면 기신이겠죠. 자, 그런데 이 사주가 편제, 신강인가 신약인가, 신강 신약을 구분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이 시신인가 기신인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강 신약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그야말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신강 신약 보름 법을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죠. 좌우지간에 시신으로, 시신은 경우 정제 편제가 가지고 나온 사주의 시신이다. 자, 그렇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시신이니까. 현금신입니다. 시신이 오게 되면은 자산신이고, 그리고 확장을 하게 되고 형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제, 편제, 공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신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주에, 신앙사주에 해당하겠죠. 인성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사주가 신강하게 되면은 재성으로서 용신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는 좋은, 그야말로 기분 좋은 그런 해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신이고 이것이 형제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도 하고 자산이 불어난다. 그래서 축제진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애첩을 얻을 수가 있다. 나한테도 부인을 두고도 또한 첩을 둘 수 있는, 요즘 말로 애를 둘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러한 해다. 과연 그 애인이 나중에 나한테 해를 줄지, 이것이 안 그러면 그야말로 독을 줄지, 그것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맞이하는 그 순간은 기분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재기가 왕성합니다. 금전 취급을 많이 하게 되고 수재가 위로 많다. 자, 재물을 내가 접수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이외로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한 경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됐든 내가, 이것이 희신이니까, 희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그런 기운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혼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 그리고 인연을 맺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요. 가정생활이 윤택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찌됐든 이 재성운이 오게 되면 희신이니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금전이 내한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기분 좋은 그러한 해운이죠. 자,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 정제 편제 운이 오는데 이것이 기신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신 어찌됐든 간에 내가 보아한 이 기신이다 이거죠. 기신은 사주에 재성이 많은데 혹은 관성이 많은데 이 재성운이 온다라고 보면 이것은 바로 기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신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재산의 손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손실이 오고 인재 송사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으로 인한
송사가 생기게 되고 정사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색을 조심하고 그리고 부친유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부친유고. 자, 아버지가 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재산에 손실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또한 과로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재성이 와가지고 기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남자는 재성이 시신이 되어야만 좋은 처를 만나고 이 재산의 취득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 또한 내 한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과로로 건강 해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양친간의 신변에 이상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공이 양친간에 신변 이상이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건강이 쇠퇴해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간에. 자,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형제나 동료로 인한 재산과 금전관계로, 자, 금전관계로 쟁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 아니면 동료, 자, 사회적으로 친구나 동료로 인해서 재산과 금전관계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재물로 인한, 여자로 인한 이러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 정제운이오면 세 번째로 기신인 경우입니다. 기신인 경우에 그 네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손재였습니다. 이는 무조건 손재였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부도하는가? 이 망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로 인해서 이것이 그 뭔가 망조가 되는 그런 해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은 편제가, 자, 이러한 와중에 여기에 더하기 편제가 만약에 형축이 되게 되면 부의 내조가 없고 출세가 불리하다. 자, 편제는 아버지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것이 아버지에 해당하는 요 신이 형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내조가 있을 수가 없죠. 도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세가 상당히 이 난망한 출세가 어려움을 겪는다. 뭐 그런 경우고 애정결함이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만약에 퇴과하게 되면 애정이 변해가지고 미움으로 변하고, 자, 심하면 이별하고 자녀의 혜택이 없다. 이것은 결국 기신이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세운응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